매주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키티피디아 얼루가밤의 고양이 문화 산책 얼루가밤입니다. 우리가 앞에 그 본편 녹음할 때 참 너무 어떤 삶의 무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좀 끝날 때 돼서 이렇게 목소리에 물기가 많이 어렸잖아요. 어깨에 무슨 괴나리 보찜 10kg짜리를 메고 있는 것 같아. 춘곤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춘곤증. 뭐 그런 것 수도 있고 들으시는 분들이 근데 나는 완전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깨 괴나리 보찜이면 괜찮은데 약간 전 저스틴을 두 마리를 얹은 것 같은 그런 무게감이. 머플러를 이렇게 목에 꼭 그렇게 얹고 계셔야 돼요. 뭐라도 오늘 옷을 너무 편하게 입고 와서 뭐라도 이렇게 포인트 좀 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좋으십니다. 저스틴 두 마리면 22kg다. 헐. 예, 아무튼 좀 그래서 그 좀 약간 시작을 할 때도 제가 좀 숨이 찼는데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좀 소개해드릴 거는 좀 그래서 간단하고 좀 밝게 읽을 만한 것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저저번 시간이었던가요? 왜 그 기성 언론사에서 다루는 뭐 그 동물 전문 섹션들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애니멀 피플 그리고 동그라미.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작정하고 고양이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매체 같은 것들도 좀 다뤄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요새 이런 매체들도 있더라라는 것들 좀 소개해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모르셨을걸요? 막 이러면서 소개하는 보람이 있으셔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도 민망한 게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잘 몰랐었어서 자신 있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도 이런 매체들이 있었어 싶었던 게 슈레딩거 취재 갔다가 고양이 신문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 신문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고 좀 같이 좀 소개를 하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소롱누님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소개할 만해. 몇 가지를 좀 준비해 왔는데 일단 좀 우리 메인 본편 들어가기 전에 에피타이저처럼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이게 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약간 16면짜리 이렇게 뭐 타블로이드 판형으로 나오는 매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요게 이제 먼저 나온 건데 이제 야옹이 신문이라는 매체가 있어요. 요거는 약간 좀 캣맘 캣데디들의 이야기랄지 좀 예쁜 고양이 사진들, 뭐 고양이 그림들 혹은 고양이를 소재로 한 문화 상품 같은 것들을 좀 소개를 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매체고요. 요게 창간된 게 이제 2015년 이제 연말에 창간이 된 매체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굉장히 좀 역사가 나름 이제 그러니까 깊다고는 못하지만 어쨌든 나 지금 유서가 깊다고 얘기하는 줄 알고 바로 딴지 걸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깊다고 얘기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아직 만 3년이 채 안 됐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좀 꾸준히 이 독자들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 매체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소재로 창작을 하시는 작가분들이랄지 혹은 캣맘 캣데디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읽어보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관련 서점이나 뭐 이렇게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슈레딩거나 혹은 고양이를 테마로 하고 있는 뭐 카페 이런 곳에 가면은 이런 신문들이 배포되어 있는 경우들을 좀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달에 한 권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비슷한 판형, 그러니까 똑같이 타블로이드 판형이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16면으로 이렇게 발간되는 매체 중에 그 한국 고양이 신문이라는 매체도 또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 한국 애견 신문을 내고 있는 곳에서 이제 내고 있는 자매지인데요. 2016년 3월에 그 창간 예비호를 발간하면서 이제 나왔고요. 약간 두 신문이 성격이 좀 달라요. 야옹이 신문은 조금 더 이제 그 캣맘 캣데디들이 지금 여기에서 겪고 있는 이야기들에 좀 집중을 한다라면은 이쪽은 조금 더 이제 좀 종합 뉴스에 가까워요. 그래서 뭐 재미있는 고양이 관련 뉴스에서 지구촌 뉴스 같은 것들 그런 가벼운 뉴스도 싣기도 하고 조금 묵직한 뉴스 뭐 정책 관련된 뉴스들도 좀 싣기도 해서 요 두 가지를 좀 같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약간 상호 보완이 된다고 해야 될까? 좀 이게 앞에 그림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매 호마다 약간 좀 예쁜 그림을 실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도록. 그래서 3월호는 또 작가분이 또 이런 그림도 귀엽다. 그래서 이 매 호 표지를 그려주시는 작가분들 인터뷰들도 같이 실려요. 그래서 또 그 재미로 또 저거는 이제 그러네요. 표지 보는 재미가 있네 이거는. 모으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슈레딩거 취재 갔다가 저거 보고 이 이쁜 건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대표님께서 한 부 가져가셔도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길냥이 얘기들이 많네요. 네. 네, 그리고 뭐 야옹이 신문, 입양센터 얘기들도 있고 고양이 신문인가요? 얘는? 야옹이 신문이죠. 야옹이 신문. 이렇게 좀 그 매체마다 그 성격이 좀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뭘 고양이 관련 매체 뭐 그냥 하나만 읽으면 됐지 뭘 그걸 또 여러 개를 읽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같은 고양이랑 키워드를 공유하면서도 접근 방법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게 좀 재밌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다음에 소개해드릴 매체는 제가 시즌 2 때부터 계속 이 매체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하는 매체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본편이군요. 네. 그 여기 1년에 3차례 발간되는 문예지가 있어요. 그 우리가 문예지 하면은 우리가 왜 그런 매체들 있잖아요. 왜 창작과 비평, 추나 추동 뭐 약간 그런. 그렇죠. 이제 그 1년에 2권 뭐 혹은 4권 이렇게 나오는 뭐 문학 동네 뭐죠? 그거 뭐 이상문학상 수상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학과 지성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뭐 1년에 한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발간되면서 뭐 그때 새로 발표되는 시, 새로 발표되는 단편 소설 같은 것들을 발표하고 평론도 싣고 하는 게 이제 문예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양이를 테마로 한 문예지가 있어요. 1년에 3차례 발간되는. 뭐 그 문학, 소설, 시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문학 중심 유음이라는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젤리와 만년필이라는 문예지입니다. 이게 좋다. 이게 이제 만년필은 당연히 글 쓰는 사람들의 만년필이고요. 젤리는 뭐 집사분들이라면 다 뭔지 아시죠? 발바닥에 발바닥이 이렇게 되게 젤리처럼 말랑말랑하잖아요. 또 이제 핑크 젤리, 검은 젤리인 애들도 있고 핑크 젤리인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 고양이를 테마로 한 문예지라는 성격을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제호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온라인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그 1호하고 2호의 발행 비용을 걷어서 지금 2호까지 발행을 한 바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처음 시작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요새 또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좀 비자발적 이주 문제잖아요. 그렇죠. 개발이 되면서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뭐 마지못해서 이제 터에서 쫓겨나야 되는 경우 혹은 건물주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맞아. 터를 잡고 있는 임차인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좀 원치 않게 밀려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체를 만드시는 이 문학 중심 유음은 사실 그런 비자발적 이주 문제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임차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였던 문인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출판사예요. 사실 좀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길에 사는 고양이들도 거기에 비단 임차인들만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고양이들도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쵸. 저희가 전에 둔촌냥이 프로젝트 소개할 때도 그 말씀을 계속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재개발이 되면 아이들도 이제 갈 곳을 잃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종종 했던 얘기가 고양이에게 포용적인 도시는 인간에게도 포용적인 도시라는 이야기, 제가 시즌 3 들어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사실 그게 문학 중심 유음이 젤리와 만년필을 창간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창간 일성입니다. 멋지다.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포용적인 도시는 인간에게도 포용적인 도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도시 개발하면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사람들이 쫓겨납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언뜻 이 문제가 너무 무거우니까 좀 이야기를 어렵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좀 안 들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또 고양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고양이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접근을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고양이를 매개로 해서 조금 더 무게 있는 이야기를 던지고자 하는 그런 접근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이 매체가 어떤 고양이를 단순하게 그렇게 도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만 끌어다 쓰기만 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 매체를 창간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고양이들을 이제 반려묘를 2마리를 이제 들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출판사 이름만 유음인 게 아니라 이 출판사 사무실에서 같이 살고 있는 고양이 이름도 유음이고요. 그래서 첫 호의 모든 수익은 이제 참관호 수익의 10%는 고양시 캣맘 협의회하고 그 우리동물병원 생명협동조합 우리동생에서 같이 협업하는 TNR 매니지먼트 사업에 기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 이 출판사에서 비슷하게 내고 있는 그 마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우마고 우동고라는 책자도 있었거든요. 요거는 서대문구하고 같이 진행했던 책자인데 우리 마을 고양이, 우리 동네 고양이의 줄임말이에요. 우마고 우동고. 여기에도 이제 그 어떤 마을에서 이제 아이들 밥을 주시는 캣맘 인터뷰 뭐 혹은 이제 캣맘 일지 혹은 고양이를 키워드로 해서 쓰여진 시나 단편 소설 같은 것들이 이제 실려 있는 책자였고요. 그래서 좀 고양이를 키워드로 해서 좀 우리가 서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해서 고양이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는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선의 작품들을 싣고 있는 문예지입니다.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글이 많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약간 지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언뜻 봤는데 여기에 고양이들끼리 대화하는 내용도 있고 네네. 그리고 연애랑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고양이들끼리 좌담회를 하는 거죠. 이 이제 도시 개발되는 도시에서 길을 잃은 고양이들이 모여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사람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으니까 결국은 고양이의 입을 빌려서 사람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되게 내용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이 얘기는 제가 고양이 캐디 이야기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때도 막 시장 상인들이 재개발되면 우리는 뭐 이렇게 이동하면 되지만은 여기 고양이들은 어떻게 할 거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사람과 길고양이는 같은 도시를 공유하고 있는 이제 이웃이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식의 접근을 좀 도와주는 책자입니다. 요 문예지는 1년에 3번 발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인터넷 서점 등에서도 1, 2호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좀 사랑하고 좋은 시와 소설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요 젤리와 만년필 저희가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수익금들을 다 또 다른데 쓰시기도 하나 봐요. 좋은데 기부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또 여기가 굉장히 또 바람직한 이유가 사실 출판사 자체도 사정이 어렵긴 한데 필자들에게 더 공정한 고려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 노력하고 있는 매체예요. 그러니까 약간 문단이 좀 기형적으로 이렇게 그 문인들의 권위만 이렇게 높여지고 좀 이렇게 아이고 선생님 이러면서 비판하기가 어려워진 이유는 그 고려의 빈자리를 자꾸만 권위로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악순환이 됐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이제 여기에 글을 싣고 있는 필자들에게도 좀 적정 고려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더 새로운 얼굴 또 신인 필자들을 발굴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해요. 여기 실제로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20대 초중반의 그 문인들이거든요. 와, 굉장히 젊으시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 사람과 길고양이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법, 그리고 우리 문단을 바라보는 조금 더 젊은 시선까지 다 만나볼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매체들이 다 하나같이 흥미롭지만은 이렇게 젤리와 만년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굉장히 새로운 시도이기도 해서 제가 좀 언제고 소개해야지 이러면서 약간 소매 안에 넣어놓고 언제든 이걸 언제 꺼내서 보여드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매체인데요. 인터넷 서점에서 여러분들 쉽게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인터넷 그냥 뭐 젤리와 만년필, 교보문고랄지 알라딘이랄지 뭐 예스24랄지 이런 인터넷 서점들에서 젤리와 만년필로 검색을 하시면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인터뷰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저 그 동물자유연대 운동에 가거나 그럼 상품으로 맨날 치열하게 싸우는 게 있거든요. 상품으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양말이거든요. 아, 네네. 네, 그 동물 그림 있고 양말이 굉장히 예뻐요. 예쁘고 또 질도 좋고. 예. 거기 양말 회사 대표님이 사실 1호의 인터뷰어였어요. 그린블리스, 그렇죠? 예, 그린블리스 대표 유신우 대표님께서
그 1호에 왜 이제 이런 양말을 만들게 되었는가 궁금했어요. 사연이 이제 실려 있어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양말이라는 게 이 회사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1호를 펀딩을 했을 때 사은품으로 줬던 게 그 제주도 곶자왈 숲속에 고양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양말이었는데 그거가 동이 나가지고 있다는 거지.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서 저도 가끔 신고 오는데 근데 약간 그게 힙스터 멋쟁이여야 뽐낼 수 있는 양말이긴 해요. 왜냐면 발목을 걷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보면은 여기 지금 저 발목 걷어서 나 거쳐 있는데 그런데 네 해고를 신었죠. 네. 발목 걷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새는 그렇더라고요. 겨울이면 발목 걷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 차 몰고 왔어. 발목 시리거든. 그래서 이렇게 봄이 됐을 때 이렇게 신기 좋은 양말들 착용감도 되게 좋고 또 내가 이걸 사면서 뭔가 동물이나 환경 보호에 또 일조를 한다고 생각해서 되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터뷰를 하는 매체가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또 2호에서는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 동생 쪽에 이제 정겸섭 위원장님도 인터뷰를 했고요. 그 단순히 고양이를 테마로 한 시나 소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우리 주변의 동물 보호, 그 고양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의 인터뷰도 같이 실려 있는 매체입니다. 멋지네요. 다음엔 언제 한번 그 날 잡고 그 양말만 한번 소개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지금 만년필? 잠깐 젤리와 만년필하고 양말이 계속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런 데도 있고 실제로 저도 궁금한 곳들이 몇 군데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그린블리스도 있지만 가방인데 이제 뭐라 그러지? 눈이 번쩍 가방인데 예뻐요. 예쁜데 색감이 굉장히 예쁜 반면 이게 가죽이 아니에요. 근데 가죽 촉감으로 나온 뭐라 그러지? 친환경적인 가죽인 거죠. 네, 그렇게 에코 가죽이 있고 요즘 누가 가죽 매요? 개념 없이. 그리고 눈 깜빡 너무 많이 깜빡이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가죽 매려고 그랬지. 근데 요새 되게 그 오히려 네, 개념이 맞아요. 없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사실 그러고 또 화장품 중에 유기농 화장품들 워낙 화장품 업체들이 많은데 화장품 중에 또 동물 실험을 안 해서 이 질이 너무 좋은데 중국에서 그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하는 조건이 동물 실험이었대요. 근데 아예 실험을 거부해서 수입을 못하고 굉장히 영세하게 꾸려가지만 난 이래도 그렇게 살아가겠다 막 이렇게 되게 소신 있게 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런 데들을 여기서 계속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러려면 우리가 이걸 많이 팔아야겠군요. 그렇죠. 매체가 건강하게 꾸준히 이어진다라면은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줄 수가 있는데 매체가 건강하게 안 이어지면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테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게 전 10권 사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병원에 배치해 놓고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또 돌리시고 돌리려고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매체들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면 얼마든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매체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막 도시개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무거워 손 안 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이제 주말에 뭐 따뜻한 봄볕 맞으면서 가볍게 읽어보기 딱 좋은 매체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그 사연 후기 남겨주신 분들께 안 보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갑을 열어서 꾸준히 이 매체들을 지지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표지도 되게 예뻐서 이번 주말에 한쪽에 맞아. 문예지를 끼고 있어도 되게 좋은 액세서리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예뻐요. 에코백에 이거 이렇게 딱 끼고. 너무 개념이 있다. 완전 개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렇게 그 좀 사신 후기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캣닙 비누라도 그러게 그렇지 않나요?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저희가 PTPD아와 어떤 수익을 쉐어하거나 그런 거와 전혀 관계없이 저희 소신껏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는 저희 사실을 커미션 받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알려드리고요. 자, 저는 얼루가범님이 소개해주시는 이 문화산책에서 되게 아니 세상에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완전히 신세계의 눈을 이렇게 커다랗게 뜨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도 여전히 그랬던 것 같아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얼루가범의 그 문화산책에 소개드린 놀거리들
함께 해주시고 저희한테 후기 남겨주시면 저희도 신호를 보내드릴게요. 읽었고 또 정말 감사하다는 신호를 항상 보내드립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소통하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아이튠즈, CBS 레인보우 어플 이용해서 들으실 수 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키티피디아 검색해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방법 남겨주시고 나눠주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